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공은 일 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수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왕 하는 직장 생활 좀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선 저의 소개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인생관리 시스템 연구소라는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기업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전까지는 라이나 생명의 교육 담당자로 있었고요. 그전에는 첫 직장은 한국능률협회, 그리고 포스코 강판, 그리고 라이나 생명 이렇게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로 쭉 일하고 있었고요. 나름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서 좀 준비해 오다가 이제는 1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나와서 현재는 마이크 임팩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임팩트에서 현재 매달 한 번씩 공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이 주제는 시간 관리입니다. 네.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마음치유학교라고 혜민스님이 함께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혜민스님이 연락이 와서 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연한 기회에 혜민스님과도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맞아요. 혜민스님요. 저도 사실 응희님 아니요 혜민스님요. 예, 저희가 잘 아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그 책을 쓰신 혜민스님이시고요. 응잉앵옹옹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아직 발음이 좀 낯선데 맞아요. 혜민스님이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진행하는 그 인생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제가 진행하는 그 시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 프로그램을 그 스님이 하시는 그 인생관리 마음치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좀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에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취지는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일에 치여서 본인의 삶을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있을지 좀 같이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직장 내공에도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이게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그 직장 내공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직장 내공을 어떻게 내용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은 질문 하나로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직장 생활 만족하시나요? 난 직장 생활 지금 너무 즐겁다 이런 분 손. 네. 죄송해요. 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 참석자분이 한 9명, 10명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직장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점수를 카톡이 아니죠.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자. 네. 오헌이님, 네, 직장생활 엉망진창이라고 했네요. 네. 학생도 계시군요. 그럼 학생이시면 지금 학창시절 어떤지 만족 여부를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릭 크레빵님, 4점. 만족하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네. 오헌이님, 1점 매우 불만족. 네. QG님, 네. 줄여서 QG로 할게요. QG님은 3점 보통 정도.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많은 직장인들 만나서 또는, 학생분도 계신데 같이 물어보면, 그렇게 막 매우 만족이라는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라는 것이 또는 뭐 학생도 마찬가지죠. 할 일은 너무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항상 좀 부족하고요.
또 본인의 역량도 부족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요. 아, 저요? 저는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시작은 거의 2점 1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이야기도 뒤에 좀 나올 텐데 직장 생활이 첫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한 직장 3년차 4년차 됐을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 이 그만두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뭐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직장 생활이 즐겁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동일하게 팍팍한 또는 다들 힘들다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게 있어요. 제가 직장을 한 10년 넘게 다녔었는데요. 아니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재수없게 여기지 마시고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차 이거 나름 직장 생활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다라는 걸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분들 과연 이렇게 빡세고 힘들고 다들 참 불금만 기다리고 주말만 기다리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나름 직장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즐겁다, 의미 있다고 할까요? 네, 한번 본인 이야기도 괜찮고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직장 생활이 즐겁다고 할까요? 네. 네, 사장 아들. 사장 아들은 직장이 즐거울 수 있죠.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는 뭐 아쉬울 게 없죠.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건물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사장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지금도 이제 포항이에요.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중에는 주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요. 주말에는 포항에 주말 부부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 고향 친구들 중에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도 쉽지는 않나 봐요. 이게 오히려 또 사장 아들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되게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직장생활, 팍팍한 직장생활 속에서 나름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이 고수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일을 잘합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일단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제가 좋아하는 행복 연구의 대가인 최인철 교수님 이론도 좀 같이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최인철 교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강의와 또 발표를 하시는데 최인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하다. 3대 영양소 뭐죠? 네. 3대 영양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3대 영양소. 우리 배웠었잖아요. 3대 영양소? 그거는 주로, 일 잘하면 일이 네. 맞아요.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마틴 스미스님. 일 잘하면 일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도 사실 맞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그건 또 제가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눌 텐데요. 특히 관리자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마틴 스미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일을 더 많이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도 망가지고, 일 잘하던 친구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또는 일을 잘하시는 관리자님은 절대 일 잘한다고 일만 많이 주시진 않습니다. 한편으론 또 일이 많아지면 좀 건강하게 그 부분을
상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이 계속 잘하는 사람에게만 오면 뭐 물론 본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조직 전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답을 드릴게요. 네, 그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는 오헌이님 정답입니다.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선물 아직은 이제 선물 준비 못했는데 맞아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고르게 먹어야 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3대 영양소가 있다고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직장 생활이 즐겁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잘할 때 사람은 유능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과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에 위닝을 제법 합니다. 혹시 위닝 잘하시는 분 좀 계신가요? 저는 위닝을 곧잘합니다. 근데 위닝에서 정말 그 친구들을 확실하게 밟아줄 때 그 유능감으로 인해 그 행복감이 너무 좋죠. 이런 것처럼 물론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이 아마 그런 본인이 잘하는 유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빠져들고 재밌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직장 생활을 나름 의미 있게 하는 사람, 재밌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일을 잘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요. 언제든지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짧은 좋은 글들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 올리는 거 이제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엄청 유행했던 소설이죠. 최인호 선생님의 상도라는 그 소설에서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주셨어요. 자, 이거 보시면 사실 저도 직장생활 몇 군데 옮겼습니다. 회사를 총 한 3군데? 4군데? 예, 좀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직장생활에서 남는 거는 친한 직장 동료, 친구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직장 내에 친한 친구 있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 마틴 스미스님이나 오헌이님 또는 학생이신 큐지님 어떠세요? 친구 정말 직장 내 친한 친구 좀 있으세요?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친구가 있으면 참 직장 생활은 괜찮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인철 교수님의 그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랑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직장 생활이 나름 즐겁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일과 삶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는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계세요?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뭐 운동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어학도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직장의 고수들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기 개발도 이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최인철 교수님의 유능감하고도 같이 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하게 느끼는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를 잘해서 성장해 갈 때 이 쾌감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다가 못 타도 점점점 이 자전거를 잘 탐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고요. 직장에서 특히 저는 뭐 엑셀 같은 거, 파워포인트 처음에 잘 못 다루다가 그것들을 이제 점점 잘 다뤄가면서
이게 확실한 성장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직장의 고수들은 정말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한 공부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이 직장 내공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르게 나름 수련을 해서 직장 내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일을 잘하는 이런 직장 내공을 저는 이제 업무 내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아서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관계 내공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요. 세 번째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제 성장 내공이라고 해서 사실 이 세 가지 내공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 결국 직장 내에서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재밌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많진 않지만 몇몇 직장 내공이 참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저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요 세 가지 공통적으로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매주 일요일 함께할 이 직장 내공은 제가 만난 또는 또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직장 고수들의 이 비법을 이렇게 잘 전수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각자만의 직장 내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고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처음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저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퇴사밖에 답이 없다. 감사합니다. 네. 큐지님, 재밌겠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좀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분들이 답을 주시고 이야기를 주시면 좀 더 주고받으면서 더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 운전하느라 운전을 죽으라고 하시는데 운전 잘하는 법. 청풍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제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운전 중에 가장 힘들고 하기 싫은 게 택시 운전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바시에도 찾아봐도 나오는데요. 그 택시 운전 속에서 정말 성장해서 결국은 택시 대학이라는 것까지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다음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직장에서 내공이 좋은 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좀 고민하고요. 또는 그걸 하면서 다른 분야를 같이 성장하는 걸 고민하더라고요. 사모모보다 운전도 뛰라고요. 아이고, 좀 힘드시겠네요. 사실 그건, 혹시 직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실무자신가요? 관리자는 아마 보통 사원, 대리, 과장까지는 사실 그런 거 엄청 많이 시킵니다. 막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저도 교육 담당자인데요.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나름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또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풀어가면서 또 직장인이면 갖춰야 될 그런 공통적인 그런 좀 내공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요 내용은 직장 고수들의 세 가지 능력인 요겁니다. 업무 내공, 관계 내공, 성장 내공 요거인데요. 이제 업무 내공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직무든 공통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계 내공은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서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고요. 성장 내공은 바쁘지만, 그러니까
이 바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질문 주셨네요. 세 가지 내공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내공이 있으면 업무도 관계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내공이 있으신 분은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요. 일도 태어나면서부터 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점차 그 속에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장 내공이 제일 힘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솔직한 답변 맞는 것 같아요. 바쁜데 힘든데 언제 공부하고 성장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 편은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 할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야근하고 주말에 계속 일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한 공부 또는 운동 뭐 이런 성장이 정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공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바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 비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더 구체적인 거는, 이거 제 거 광고에서 좀 그런데, 마이크 임팩트에 인생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2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그 주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성장 내공은 다음 이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사실 다음 이직을 위한 준비 과정은 업무 내공, 관계 내공, 성장 내공 3개 다 합니다. 저는 몇 번의 이직이 있었어요. 첫 직장이 한국능률협회였고, 두 번째가 라이나 생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강판으로 갔다가 좀 특이한데 라이나 생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직장인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직을 하면 연봉이 분명히 뛰죠.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점프해가면서 이직했던 저한테 있어서 큰 도움 됐던 건 사실 3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력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일에서 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직에서는 항상 따라오는 것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게 체크, 뒷조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가 분명한 체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 저는 혹시 이직에 고민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저는 이직은 이제는 누구나 준비하고 또 가져가야 될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저는 이직을 통해서 회사도 성장하지만 우리 개인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장 내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3가지 내공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각 영역에서 키워야 될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연구하고 좀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무협지 좀 좋아하시나요? 이제 무협지 보면 항상 이 내공이나 무공은 이제 기본 보통 뭐 초식이라고 하고요. 뭐 이제 응용은 이제 변초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내공,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그런 공통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응용은 이제 좀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 크게 나누진 않았고요. 실무자와 관리자로 나눠서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업무 내공에서 필요한 능력을 좀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실무자에게 필요한 거, 관리자에게 필요한 거. 자, 그럼 한번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물어볼게요. 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내공이죠. 실무자든 관리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공통적인
능력은 뭘까요? 소통 능력. 좋습니다. 맞아요. 소통 능력도 참 필요하죠. 눈치. 센스 있으시네요. 맞아요. 눈치 없는 사람 같이 일해보면요. 속이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사실 사실 이 방송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실시간 소통하는 방송이죠.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제가 아직 이렇게 조금 아직 주제 파악 능력. 중요하죠. 맞아요. 주제 파악 능력도 중요합니다. 네.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여기 소통 능력은 제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눈치와 주제 파악 능력은 제가 아직 안 들어있어서 그 주제는 제가 또 좀 모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저는 메타인지 전문 용어 나왔네요. 큐지님, 예, 큐지 맞죠? 예, 큐지. 큐지 맞아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또 핫한 우리 인식 뭐라죠? 옛날 IQ, EQ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요즘 좀 뜨고 있는 게 메타인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거 주제 파악 능력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를 삼자 입장에서 이제 보고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그런 인지 능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되게 답을 안 주신 분 더 제가 답 듣고 싶은데 사랑의 빠따님 사랑의 빠따님 어떻게 의미가 뭐죠? 사랑의 빠따?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사랑의 빠따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선생님들의 거친 가르침으로 제가 그래도 인간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이 더 없으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들은 상당히 술 잘 먹는 능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능력들 사실 눈치나 소통 능력, 술 잘 먹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거보다 이 업무 내공보다는 약간 관계 내공 쪽으로 좀 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부분은 지금 어디죠? 성장 내공 쪽에서 좀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제가 생각한 사실 이 업무 내공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 실행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자든 실무자든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일하는 사람이면 정말 고수들은 일단 실행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일단 실행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하나의 경영 기법 중에 하나가 에자일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철자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에자일이라고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요즘 회사든 일 잘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뭐든지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기획이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프로토타입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 일단 바로 시작을 합니다. 베타 버전으로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더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보고서를 쓰던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기획을 하던 막 너무 준비하고 재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점차 이제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 실행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너무 바빠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는데 이 실행력만 키우면
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실행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팀의 얼리 액세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애자일 방식 뭐 그런 건가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예, 맞아요. 미생. 저는 미생 만화책으로는 한 3번 정도 본 것 같고요. 드라마도 한 2번 봤어요. 정말 중요한, 우리 직장인들 또는 취업을 위해 직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송,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생 정말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힌트가 나와버렸네. 자, 그 다음에 실무자한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저는 정리했냐면, 요 3가지입니다. 기획력, 문서 작성력, 보고력.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요 3종 세트, 3종을 다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획하는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기획이라고 해서, 사실 너무 막 거창한 것들이 많아요. 광고 기획이나 뭐 대단한 프로젝트 기획을 사실 책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장인으로서의 기획은 없는 거 새로 만드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사가 좀 업무 지시한 거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초반에는 그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을 수명을 잘해서 그 머릿속에 있는 또는 말로 풀어낸 그런 상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기획을 잘해서 펼쳐내는 사람들이 일단 실무자들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직장 내에서 정말 기획력 이를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획이라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들 여겨집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학교에서는 뭐 시험을 쳐가지고 막 시험 점수로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장에서는 문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진짜 어쩔 수 없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문서 작성 능력은 일단 메일 같은 거 메일 잘 써야 됩니다. 메일 또 파워포인트 제일 많이 만든 게 또 파워포인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드로 한 페이지 프로포절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력입니다. 보고력. 보고력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어쩌면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뭐냐면 결국은 기획을 해서 문서로 잘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고를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보고력에 대해서는 뒤늦게 배웠어요. 좀 직장 생활 한 1, 2년 진짜 한 3, 4년 차에서만 배웠어도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성장이 더 있을 텐데 거의 한 6, 7년 차에 가서 이게 보고력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이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들이 좀 많이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배우고 나서 이게 보고라는 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라는 게 뭐 사전 보고가 있고요, 문제 보고가 있고, 정보 보고가 있고, 또 뭐 결과 보고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시간이 되면 이 보고의 종류에 따라 또 직급에 따라 어떻게 보고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승진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QG님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좀 어려운 게 있으세요? 기획력, 문서 작성력, 보고력? 사실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도 힘들어하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제일 어려워합니다. 저도 사실 기획력이랑 문서 작성력, 보고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셋 다 진짜 못했네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정말 저도 아프리카 TV 보는 서부터 이미 망했다고요. 안 그래요. 이 아프리카 TV에도 지금 직장 내용 같이 괜찮은 방송. 요즘 저도 사실 아프리카 TV 많이 안 봤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백수의 삶.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따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게시판을 통해서 또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 좀 주시면 예, 제가 또 답변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무자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요 기획력, 실무자로서 일 잘하기 위해서는 기획력, 문서 작성력, 보고력이고요. 그러면 관리자, 정말 멋진 관리자, 멋진이 아니죠. 일 잘하는 관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관리자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한번 네, 본인이 만난 상사들 중에, 아니 뭐 본인이 만난 상사 아니더라도 옆에 팀의 상사도 특히 일 잘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런 어유 킹카의 YG님 오셨군요. 아유, 기획 잘하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 지금 초반에는 좀 자리 잡을 동안 제가 혼자 좀 진행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가 잡히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제가 좀 초대해가지고 모셔다가 정말 예를 들면 문서 작성에 뛰어난 탁월한 분, 기획력에 탁월한 분, 뭐 이런 분들 제가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함께 인터뷰 또는 저랑 같이 방송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신 킹카 YG님, 킹카 YG 123님이 기획을 잘합니다. 네. 네, 필살기 없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떻게 잘 아시네요. 기획의 신 저자가 바로 킹카 YG 123님입니다. 저분이 기획의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혹시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기획의 신 책을 잘 썼습니다. 보통 기획에 대한 책은 아까 얘기한 그런 광고 기획자 이야기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그런 좀 거창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 기획의 신이라는 책은 정말 그냥 일반 기업 담당자가 회사 내에서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임팩트 있고 본인의 실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놔서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 책, 기획과 관련된 책 가장 유명한 거 2가지를 꼽으라면 보통 기획의 정석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기획의 신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관리자. 자, 지금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예스24 사러 간다고요. 괜찮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자, 잠깐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예. 자, 일 잘하는 관리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좀 주십시오. 본인이 만났던 관리자들 중에 또는 내가 아는 우리 옆에 팀, 보통 우리 팀장보다 옆에 팀장이 일 더 잘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나요? 예. 자, 그러면 답이 없으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자로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요 3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 관리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저도 많은 직장 상사들 만나봤어요. 이상한 상사, 나쁜 상사, 좋은 상사 다 만나봤는데 상사들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상사님은 확실히 사람 관리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요. 강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강점과 그 능력에 맞게 일도 그렇고요. 또 관계에서 대한 피드백도 그 사람에게 맞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분이 참 좋은 관리자였던 것 같고요. 네. 킹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을 시킬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아웃풋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일을 시키는 관리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목적을 설명 안 해주고, 그런데 목적은 대충 이야기하는데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아웃풋을 이야기 안 하고 시키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실컷 해가지고 막 보고서 막 30장 막 20장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그냥 메일로 끝날 그냥 간단히 메일 본문으로 증명해버릴 그런 경우 참 안타깝죠. 나쁜 상사죠, 그렇죠? 실수하면 갈굼, 또 설명도 안 해놓고, 그렇죠? 아유, 진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그런 팀장님 있으면 요 직장 내공 방송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티내지 않고 이렇게 잘 뭐라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두 번째는 업무 관리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업무 관리력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 발음이 곤란이 아니고 곤란.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곤란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업무 관리를 특히 저는 상사라면 관리자라면 이 업무 관리력이 좋아야 됩니다. 업무 관리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의 시작과 끝을 전체를 보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점도 잘 정하고요. 어려운 일은 협업해서 빨리 시키고 오래 걸릴 일은 미리 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만이 할 때 훨씬 효율적인 일은 또 각자에게 시키는 그런 업무 관리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관리력이 좋은 사람이 또 일 잘하는 직장 내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의 운영력입니다. 사실 관리자로서 어쩌면 이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팀 또는 그 부서 크게는 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의를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들의 그 회의 운영력을 또 비법을 또 모아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아마 어쩌면 이게 저는 이제 방송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에요. 요 세 가지 이 내공을 시즌 1에서는 뭐 요 업무 내공을 끝내고 시즌 2에서는 뭐 관계 내공으로 갈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일단은 1주차는 업무 내공, 2주차는 관계 내공, 3주차는 성장 내공 이렇게 갈지 지금 좀 아직은 생각 중인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요 채팅방이나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관계 내공입니다. 관계 내공. 제가 관계 내공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자든 실무자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관계 내공을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주셨죠? 소통. 맞아요. 아까 누가 얘기해 주셨죠? 소통이라고? 네. 말씀 주셨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소통이 에릭 크립박님. 에릭 크립박. 존중. 맞아요. 존중도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존중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사실 그 내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통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듣는 거와 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또 제가 아는 그 아주 관계 내공이 좋은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릭 크립박님 공감?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이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물론 여러 뭐 MBTI든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의 이제 기질을 많이 나눠놨어요. 그 기질을 좀 이해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상사 말에 절대 복종. 상사 말에 절대 복종하시는 분은 일단 맞아요. 그거 저 내공이 뛰어나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처세술 기술이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공이 진짜 뛰어난 사람은 상사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사 말을 잘 듣죠.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상사가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적절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만 해가지고는 상사도 나중에
안 좋아지고요. 또 상사 말만 들었던 사람들도 안 좋아집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힘든 경험 있었습니다. 상사 말에 절대 복종했다가 팀이 거의 파탄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상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닐 때는 진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적 성격의 상사도 상대에 따라 네 달라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관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력을 잘 알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이해력이 있으면 사람을 덜 미워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상사도 알고 보면 불쌍해져. 그러니까 회사를 어차피 떠날 거 아니면 상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또는 후배 부하 직원들도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정말 보기 이상하고 악한 사람 같지만 또 이해가 되면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훨씬 더 잘 되어집니다. 메모 주세요. 진짜 저도 정말 싫었던 상사인데 이해하고 나니까 불쌍해지고 나니 안 밉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미워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긴 겁니다. 네, 그러면 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경청력은 그냥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독심법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표정이나 바디나 음량이나 음성에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그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관심법 아니고 충분히 훈련될 수 있는 네, 그런 경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일단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사도 그렇고 그냥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이거는 관리자들한테 되게 필요한 공통 능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자들은 의도는 그렇잖아요. 저도 어쨌든 직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자로 가보니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구성원들은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표현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순서와 방법만 달리해도 확실히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업무 내공 이제 표현력 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에게 또 필요한 제가 생각하는 이 관계 내공은 선배, 그러니까 상사와 관계력입니다. 이거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능력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잘 맺는 사람들은요, 상사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사를 관리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제 주변에 제 친한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확실히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요. 아무리 우리 뭐 부하 직원이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상황에도 사람은 사실 잘 안 바뀌어요. 물론 행동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나 이런 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제 부하 직원들은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사람은 그 상사의 그 뭐라 그랬죠,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사가 가진 특징과 또 기질 또는 또 사람마다 그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인정하는 말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봉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필요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언어로 잘 표현을 해서 상사를 그 본인이 일하기 좋고 또 어차피 또 조직이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 상사를 잘 관리하는 그 능력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에게 필요한 저 관계 내공은 뭘까요? 관계 내공?
힌트는 실무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맞습니다. 리더십 후배 관리 어렵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힌트이기 때문에 바로 너무 뻔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후배 구성원 관계력입니다. 그러니까 상사 관리자도요 관계 내공을 잘 익히셔서 사실 이 후배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관리자 역할을 좀 해봤고요. 또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관리자이신 분도 계실 건데 사실 관리자가 뭐 영원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그냥 뭐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직장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아저씨가 되는 거 하고요. 후배를 잘 성장시키고 후배와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그게 직장을 떠나서도 정말 인간으로서 그 관계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상사, 나쁜 상사, 이상한 상사 다 만나봤는데 회사를 그만두고도 계속 연락하는 상사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사님은 저를 성장시켜줬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고 진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꿈이 뭔지 그거를 정말 제대로 존중해주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상사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관리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꼰대가 되지 않고 아까 누가 얘기해줬죠. 리더십 정말 바른 리더 정말 선배 말 그대로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관계력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어느덧 1시간이 벌써 1시간 9시가 다 돼가네요. 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내공 성장 내공은 좀 빠르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내공 자 개인 개발 자기 개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실무자 관계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내공은 뭘까요? 기본. 자, 의견 한번 주십시오. 주변에서 진짜 자기개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어떤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속관리. 그렇죠. 욕망. 맞습니다. 맞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사실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사실,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아주 솔직한데요. 근데 저 주제는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자기가 얘기해 주셨는데 욕망과 자기 꿈이 명확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주제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 관리, 중요하죠. 맞습니다. 시간 관리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두루 잡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관리 같습니다. 정해진 스케줄. 당장 해고 가능. 저건 뭐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거는, 일단 너무 좀, 심플하게 접어서 정신력, 체력, 학습력입니다. 첫 번째, 이 정신력은요, 어쩌면 아까 그 욕망이랑도 좀 비슷한데, 사실, 이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합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꾸준하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신력은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정신력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번아웃 증후군을 이기는 뇌충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윤대현 박사님이라고 되게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권위 있는 잘 아시는 분께 직접 배우고 또 제 삶에 지금 한 3, 4년째 꾸준히 좀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요 번아웃 됐을 때는 그냥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뇌나 내가 에너지가 다 탈진했을 때는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배터리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럼 능력을 못 써요. 그런데 배터리가 다 됐다고 아유 너 피곤하니까 쉬어라 하고 얘 휴대폰을 그냥 가만히 쉬게 놔둔다고 얘가 능력이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이 휴대폰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는 충전입니다. 충전. 플러그를 꽂아가지고요. 충전을 해야 이게 제대로 능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은 첫 번째는 본인의 에너지를 꾸준히 충전을 해서 번아웃, 탈진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더 뛰어오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두 번째 체력입니다. 체력 없으면 자기 개발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일도 능력도 결국은 체력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면 너무 막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운동하면 막 헬스장 가야 되고 수영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정말 체력 관리 잘하는 그런 탁월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아주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계단을 하루에 10층 이상을 3번 이상 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잠깐 활용해서 푸시업 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생활 속의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체력을 계속 키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력입니다. 저는 자기 개발에서 실무자든 관계자든 공통적으로 가장 또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다 중요한 거라 그런데 학습력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는 사람인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리더십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창준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강의 듣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더가 언제 리더십이 멈추냐? 학습을 멈출 때 리더십의 영향력은 끝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자기도 성장하지만 주변의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바르게 성장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무자에게 필요한 그런 성장 내공은 커리어 개발 능력입니다. 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냥 막 스펙 쌓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그냥 그런 대비를 위한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왜 일하는지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실력을 꾸준히 키워가다가 결국은 자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개발력. 그래서 실무자들은 커리어 개발력을 잘 키워갈 필요 있습니다. 그쵸? 멋진 말이죠. 저는 참 이창준 대표님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운 그분도 그런데, 정말 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리자에게 필요한 성장 능력은 저는 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력입니다. 부모력. 이거 뭐 일하고는 좀 상관없어요. 이건 성장이니까, 이 개인 개발이니까, 제가 만난 많은 관리자, 직급이 올라가신 분들 중에 좀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결국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왜 일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돈 버나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치 있는 일, 여행도 좋고요. 뭐라도 그렇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너무너무 일만 하다가 정작 내가 챙겨야 될 그런 가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는 아내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진짜 멋진 사람들은요 일도 잘하지만
부모로서 역할도 잘 해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재무관리력입니다. 아니, 돈만 벌어요. 근데 제대로 재무를 관리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주제는 저는 전문가는 사실 아니에요. 저도 재무 관리력을 조금씩 이제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 주변에, 또 이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재무 관리력은 그런 친구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하우, 그냥 직장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그 자산들이 또 선순환해서 돌아가는 그런 멋진 재무 관리력에 대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1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게시판이 있습니다. 직장 내공 게시판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고민사항,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좀 글을 남겨주시면, 혜민스님 초대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혜민스님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만나 뵙고, 코칭도 하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긴 하셔서 제 이야기하고 혜민 스님 초대 된다고 할 수 없고요. 일단은 네, 한번 저희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주제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또 제가 다루려는 그 주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처음부터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한 업무 분야요? 저는 사실은 원래 교육 담당, 기업 내 교육 담당자, HRD 그쪽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1인 기업으로 이제 아예 나와서 이제는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제가 가장 주력을 하는 거는 이 시간 관리, 그렇죠, 인생 관리와 관련된 주제고요. 지금 하는 이 직장 내공도 제가 하는 그런 강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오늘이 1회입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8시에 이 직장 내공,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역들 있죠. 기획력, 실행력, 업무력,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업무 내공 공통편에 해당하는 실행력. 네. 어쩌면 이제 시간 관리랑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실행력을 키울지에 대한 그런 실행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